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 그곳은 오늘 밤 한도훈 상무의 승진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재벌가의 사위가 된 지 5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이뤄낸 아들을 보며 한지원 여사는 조용히 테이블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내면을 읽으려 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이 파티의 주인공들 사이에서 철저히 소외된 존재였다. 며느리인 유민주와 그녀의 부모들은 귀빈들과 어울리며 우아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특히 유민주는 파티의 여왕처럼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채 시어머니인 한지원 여사를 향해 끊임없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한지원 여사의 검소한 옷차림과 수수한 머리 모양은 이 화려한 공간에서 이질적인 풍경을 만들어냈고 유민주는 그것이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좀 신경 써서 입으시지 그러셨어요. 유민주는 와인잔을 든 채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뱀처럼 차가운 도끼가 서려 있었다. 어차피 제가 촌스럽다고 핀잔만 들을 게 뻔한데 뭘. 한지원 여사는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상황을 꿰뚫고 있었지만 굳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유민주는 한지원 여사의 대답에 콧방귀를 뀌었다. 어머니, 지금 제 신경 긁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공들여서 오늘 파티 준비했는데. 혹시 일부러 이러시는 건 아니겠죠? 그때 한 무리의 귀빈들이 유민주 쪽으로 다가왔다. 유민주는 재빨리 가면을 고쳐 쓰고 우아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민주씨, 이분이 어머니 되시는 분인가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한 귀부인이 한지원 여사를 향해 말했다. 유민주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아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 몸이 편찮으셔서 아무래도 좀 피곤해 보이시죠? 한지원 여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40년 가까이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녀에게 아들의 성공 파티에서 이런 식으로 폄하당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의 삶은 이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복잡한 일들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파티는 절정으로 치달았고 유민주는 도훈의 성공에 대한 공로를 모두 자신의 아버지와 가문에 돌리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만한 자신감이 가득했다. 저희 아버님께서 도훈 씨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때 한지원 여사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의 행동은 유민주의 연설을 방해하는 듯 보였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유민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민주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다급하게 한지원 여사에게 다가갔다. 제 연설 방해하시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앉아 계세요. 한지원 여사는 대꾸 없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은 우아하게 춤추듯 움직였다. 그녀가 잡은 것은 유민주가 막 마시려던 짙은 루비색 와인이 담긴 잔이었다. 유민주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다 실수로 와인 잔을 쳤고 와인은 한지원 여사의 하얀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유민주는 자신의 실수를 한지원 여사에게 뒤집어 씌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어머니 지금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제 파티 망치려고. 그녀는 분노에 차서 한지원 여사의 팔을 잡았다. 당장 이 자리에서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한지원 여사는 유민주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다. 그리고는 자신의 와인에 젖은 드레스를 무시한 채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나요? 어머니 유민주는 비명을 질렀다. 한지원 여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다. 유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이딴 짓을 하고도 말이 나와요. 당장 다들 보세요. 이 사람이 제 어머니라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비난이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때 한지원 여사는 잡고 있던 유민주의 머리채를 놓아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40년, 정확히는 43년이었지. 그녀는 젖은 드레스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말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던 이유를 너희는 모르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너희가 내 아들 도은의 성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다고 그래.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모든 투자의 종잣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모두가 숨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민주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멍한 표정이었다. 한지원 여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명함에는 아주 간단하게 한지원이라는 이름과 강남 건물주 협회 회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었다. 내 아들 도은아, 그리고 며느리 민주야. 너희가 오늘 파티를 열었던 이 건물도, 그리고 너희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든 재산도 사실은 40년 전 내가 맨손으로 시작한 작은 건물 하나에서 시작된 거란다. 그녀는 모든 것을 관조하는 듯한 눈빛으로 유민주를 응시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물주들 중 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다. 너희가 지금껏 자랑스럽게 떠들어댔던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 꾸며낸 연극의 일부였을 뿐이었지. 말도 안 돼. 유민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한지원 여사는 태연하게 와인잔을 집어들었다. 잔은 이미 깨져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너희가 내게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이제 내가 심판을 내릴 차례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다. 한지원 여사의 존재감은 더 이상 초라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건축물의 그림자 뒤에 숨겨져 있던 진정한 권력의 주인이었다. 파티장이 숨막히는 침묵에 잠긴 순간 모든 시선은 한지원 여사와 며느리 유민주에게 고정되었다. 유민주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지원 여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40년간 강남 건물주라니. 그것도 꽤 오랜 시간 자신들이 매달려왔던 재개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인물이었다니.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도은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한지원 여사는 그저 시골에서 올라와 혼자서 고물상을 운영하며 어렵게 살았다고만 알고 있었다. 어쩌다 한 번씩 챙겨주는 생활비마저도 부담스러워하던 그저 낡고 초라한 시어머니일 뿐이었다. 유민주와 그녀의 부모인 유 회장 부부는 한지원 여사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들에 대해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내민 명함과 파티장 내 건물주 협회 사람들의 경애에 찬 시선을 보자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한지원 여사를 그저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몰락한 재벌가의 아들 한도훈의 어머니로만 여겼다. 유민주 가족이 한도훈에게 투자를 한 것도 결국은 그가 가진 잠재적 가치 때문이었다. 도훈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강남 한복판의 노른자위 땅이었고 이 땅을 개발하려는 유 회장의 야심과 맞물려 초고속 승진과 결혼이 성사된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이자 그림자 속의 진짜 주인은 바로 자신들이 경멸에 맞이 않았던 저 초라한 여인이었다니. 한지원 여사는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쏟아진 와인으로 얼룩진 드레스를 개의치 않는다는 듯 차분히 의자에 다시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도시의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건축가의 눈빛 혹은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낸 단단한 바위와도 같았다.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도훈이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유민주와 한지원 여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도훈 아파트는 끝났다. 어서 손님들을 배웅해 드려라. 한지원 여사는 아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냉정한 목소리로 파티를 마무리 지으라고 지시했다. 도훈은 어머니의 달라진 태도에 놀라면서도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이끌려
손님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유민주의 부모 역시 충격 속에서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굴욕감이 엿보였다. 파티가 끝나고 텅 빈 레스토랑에 유민주 한도훈 부부와 한지원 여사 그리고 유 회장 부부만이 남게 되었다. 정적 속에서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유 회장이었다. 어머님, 저희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직도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한지원 여사는 차가운 시선으로 유 회장을 바라보았다. 오해라고요? 따님이 제게 한 행동도 오해였습니까? 당신이 도은이에게 투자라는 명목으로 이권을 빼돌리려 한 것도 오해였고요. 유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어머님 오해가 아니라 사업적 당신이 도은이 명의의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부동산 개발 사업을 벌인 것을 모를 줄 알았습니까? 한지원 여사의 날카로운 말에 유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사실 유민주와 결혼하기 전부터 그녀는 도은의 주변을 면밀히 살피고 있었다. 도은이 재벌가 사위가 되어 초고속 승진을 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오랜 경험은 유 회장 부부가 겉으로 내세우는 투자와 도움이 실제로는 자신의 아들을 이용한 탐욕스러운 계획임을 직감하게 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민주가 제게 대출을 받으라고 한 것도. 도은은 충격에 휩싸여 유민주를 바라보았다. 유민주는 도은의 시선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지원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도은아, 이제야 보이는구나. 네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너를 단순한 도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너를 지켜보았던 것은 네가 스스로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너는 이미 그들의 화려한 말에 넘어갔는데 내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을 거다. 한지원 여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어머니의 말이 옳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유 회장 부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오늘부터 당신들의 모든 사업은 중단될 겁니다. 그리고 도은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내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들이 내 아들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들, 내가 다시 되찾을 겁니다. 유 회장의 얼굴은 공포로 물들었다. 그는 한지원 여사가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라 강남 일대의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한마디는 그들의 기업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과도 같았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유민주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한지원 여사는 그녀의 눈물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40년 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를 보며 이 자리에 올랐다. 너희의 눈물이 내게 통할 것 같으냐? 그녀는 자리에 있던 비서에게 전화해 지시를 내렸다. 김 변호사, 지금 즉시 유민주 가족이 관련된 모든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세요. 그리고 오늘 밤 안으로 도은이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다시 내게로 이전시키는 절차를 밟도록 하세요. 특히 유 회장 가족의 불법적인 사업 관련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세요.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를 올리도록. 전화를 끊은 한지원 여사는 유민주 가족을 향해 말했다. 당신들이 내게 저지른 모욕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신들의 탐욕으로 내 아들의 삶을 흔들려 했던 죄,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자비했고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파티장은 더 이상 축제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의 장이었다. 유민주와 그녀의 가족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거대한 폭풍을 상대로 싸웠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뒤였다. 한지원 여사의 복수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한지원 여사의 선전포고는 유민주 가족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유민주 가족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유 회장은 거대한 강남의 부동산을 주무르는 한지원이라는 이름에 대해 밤새도록 수소문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한지원 여사는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남의 노른자 윗땅을 소리 소문 없이 사들이고 재개발 사업의 물밑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심지어 정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였다. 그녀가 운영하는 회사들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었지만 실상은 하나의 거대한 거미줄처럼 엮여 있었다. 유민주 가족이 노렸던 도은의 땅 역시 그 거미줄의 일부였던 것이다. 말도 안 돼. 그 초라한 여자가 어떻게... 유 회장은 절망에 빠져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유민주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도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도은은 이미 그녀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상태였다. 그는 어머니의 말대로 자신이 유민주 가족에게 단순한 이용 대상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절망과 배신감에 빠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원 여사의 지시대로 법률팀은 유 회장 가족과 얽힌 모든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민주의 가족이 도은의 명의를 이용해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 및 횡령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증거는 명백했고 수년간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한지원 여사의 법률팀은 이 모든 증거들을 한데 모아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여사님 유 회장 일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는 충분합니다. 검찰에 고발하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겁니다. 회사 역시 압수수색을 당하고 모든 사업은 중단될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한지원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복수를 원했지만 그 복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해소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유민주와 그 가족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세상에 알려야 했다.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움직이게 하세요. 그들의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가 더 날뛰는 법이죠. 그들이 스스로의 무덤을 파도록 기다리십시오. 한지원 여사의 예견대로 유민주 가족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한지원 여사의 힘에 굴복하는 대신 그녀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유 회장은 그동안 한지원 여사가 강남의 땅들을 불법적으로 매입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또한 도운을 이용해 한지원 여사의 약점을 찾으려 했다. 그들의 생각은 단순했다. 도운이 어머니의 유일한 약점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유민주는 필사적으로 도운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도운의 친구와 동료들을 통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다. 도은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나 오해야.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협박하고 있는 거라고. 도은 씨, 당신 어머니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도 뒤로는 더러운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빨아먹었는지 내가 다 알아냈어. 도훈은 그녀의 메시지를 보며 더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유민주의 메시지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발악에 불과했다. 도훈은 자신의 어머니가 수십 년간 고물상에서 일하며 자신을 키워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정체는 거대한 강남의 건물주였다. 도훈은 자신의 어머니가 정직하게 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유민주의 끊임없는 비방은 그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한지원 여사는 아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작은 의심까지도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도훈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다. 도훈아, 너는 너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도훈은 망설였다.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민주가 하는 말이 사실일까봐 두려운 거겠지. 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까봐. 도훈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도훈아,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부도덕한 방식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왔다. 그들이 내게 했던 모든 행동들을 나는 되갚아 주었을 뿐이다. 민주가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마라.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훈의 마음속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어머니를 굳게 믿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 한편 유 회장은 한지원 여사의 약점을 잡기 위해 과거 그녀와 관련된 인물들을 수소문했다. 그 중에는 한지원 여사에게 건물 하나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한 노인이 있었다. 유 회장은 그 노인을 찾아가 거액을 건네며 한지원 여사의 비리를 폭로하라고 협박했다. 이거 받으시고 기자들에게 한지원이라는 여자가 당신의 건물을 빼앗고 당신을 길거리에 나앉게 했다고 말하세요. 노인은 돈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유 회장이 돌아간 후 노인은 곧바로 한지원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사님, 유 회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여사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라고요. 한지원 여사는 노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요, 박 사장님. 역시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박 사장이라는 노인은 과거 한지원 여사가 처음으로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녀의 곁에서 모든 것을 도왔던 사람이었다. 그는 한지원 여사의 정직함과 인간적인 면에 감동하여 그녀를 위해 기꺼이 일했다. 그러나 그는 한지원 여사가 자신에게 건물을 빼앗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 위장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은 한지원 여사가 유민주 가족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정교한 함정이었다. 한지원 여사는 유민주 가족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도록 기다렸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자멸할 때까지 조용히 지켜볼 생각이었다. 유민주와 그녀의 가족은 한지원 여사의 침묵이 자신들의 비방과 공작이 성공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오판했다. 그들은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지원 여사의 과거 행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서민들의 땅을 불법적으로 강탈하고 자신의 이권을 위해 고아원까지 철거하려 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했다. 유민주는 심지어 한지원 여사에게 돈을 받고 그녀의 비리를 폭로하기로 약속했던 박 사장이라는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박 사장님 말씀드린 대로 한지원 그 여자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기자들에게 말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거액의 위자료를 준비해드릴게요. 기자회견은 이틀 뒤에 열릴 겁니다. 유민주는 필사적이었다. 그녀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지원 여사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녀의 거대한 힘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녀의 가족은 이 음모를 통해 한지원 여사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한지원 여사의 정교한 계획 속에 있었다. 그녀는 유민주와 유 회장의 모든 통화 내용, 그리고 그들이 박 사장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까지 모두 녹취하고 촬영하게 했다. 그녀의 법률팀은 이 증거들을 완벽하게 정리하며 유민주 가족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한지원 여사는 도훈에게 진실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도훈을 데리고 강남의 한 허름한 동네로 향했다. 그곳은 40년 전 그녀가 처음으로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던 곳이었다.
도훈은 어머니의 안내에 따라 낡은 골목길을 걸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이곳은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처음으로 건물주가 되었던 곳이야. 한지원 여사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너를 먹여 살리기 위해 뭐든 해야 했어. 그때 내게 남은 것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받은 낡은 건물 한 채와 너 하나뿐이었지. 나는 그 건물을 재개발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담보로 또 다른 건물을 사들였다. 사람들은 내가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다고 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찾아내고 정직하게 재산 증식을 했을 뿐이야. 그녀는 도훈을 데리고 어느 고아원 앞에 멈춰 섰다. 고아원 앞에는 깨끗하게 정돈된 놀이터와 새 건물이 있었다. 민주가 내가 이 고아원을 철거하려 했다고 떠들고 다녔지. 사실은 이 고아원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직접 나서서 이 고아원을 사들였다. 그리고 내 사비로 건물을 새로 지어주고 고아원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곳의 원장님은 내게 고마워하며 내게 모든 것을 위임했지. 나는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 고아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 도훈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머니를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민주의 말에 괜찮아. 네가 나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숨겼으니까. 한지원 여사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흔들리지 마라.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야 해. 한편 유 회장은 박 사장과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한지원 여사가 이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자신들의 복수가 이제 곧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기자들이 박 사장의 기자회견장에 모여들었다. 박 사장은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저는 한지원 여사에게 건물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피해자입니다. 그녀는 그때 기자회견장 문이 열리고 한지원 여사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법률팀과 함께 온 변호사들이 서 있었다. 한지원 여사의 등장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유 회장과 유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기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한지원 여사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말했다. 이분은 제가 건물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제게 건물을 팔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을 찾아온 이유는 이분이 저와 저희 가족을 음해하려는 유민주 가족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지원 여사는 김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김 변호사는 유민주 가족과 박 사장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리고 박 사장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유민주와 유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음모가 완벽하게 폭로된 것이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한지원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동안 조용히 저와 저희 가족을 모욕하고 음해하려는 이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유민주와 유 회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제 당신들의 차례입니다. 당신들의 탐욕이 부른 결과에 대해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기자회견장은 한지원 여사의 폭로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유민주와 유 회장은 당혹감과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한지원 여사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고 당당한 태도로 모든 질문에 응했다. 여사님, 유민주 씨 가족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예정이십니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다. 한지원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시선은 유민주에게로 향했다. 유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동안 유민주 씨 가족이 저와 제 아들을 모욕하고 협박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 저는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불법적인 사업 행위들에 대해서도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할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탐욕으로 피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들의 잘못에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기자회견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유민주와 유 회장은 그제야 자신들이 한지원 여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를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그들의 범죄 행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지원 여사는 유 회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유 회장님, 당신이 한때 저와 저희 아들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저와 제 아들을 무시하고 우리를 당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도시의 그림자 뒤에 숨겨진 진짜 권력의 주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유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그는 한지원 여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한지원 여사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그날 저녁 한지원 여사의 법률팀은 유민주 가족이 저지른 불법 행위들에 대한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유 회장 일가가 운영하던 회사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유 회장과 유민주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그들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재산과 명예, 그리고 사회적 지위까지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한편 도우는 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무책임하게 살았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유민주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갔고 어머니의 진심을 보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한지원 여사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괜찮다, 도훈아. 네가 잘못한 것은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너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잘못이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너는 너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도훈은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유민주의 그늘에 숨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유 회장 일가가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을 되찾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어머니, 제가 받은 모든 재산을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한지원 여사는 아들의 결심에 미소를 지었다. 그래, 도훈아.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 하지만 이제는 너의 삶을 너 스스로 만들어 가거라.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그녀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며칠 후 유민주가 교도소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교만함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한지원 여사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지원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유민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용서와 함께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유민주를 용서했지만 그녀의 죄를 사할 수는 없었다. 유민주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것이 바로 공정함이었다. 유민주와 그녀의 가족이 검찰에 구속되고 모든 자산이 동결되면서 그들의 화려했던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연일 보도하며 강남에 숨겨진 권력자 한지원 여사에 대한 이야기에 열광했다. 파티장에서 며느리에게 모욕당했던 초라한 시어머니가 사실은 강남의 대지주의자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의 수장이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통쾌함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한지원 여사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통해 유민주 가족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를 폭로하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의 실현을 강조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선 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의 탐욕과 부도덕한 행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의 모욕을 참아내는 나약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투사였고 부패한 세력을 심판하는 엄격한 심판관이었다. 한편 유민주와 유 회장은 구치소에서 서로를 탓하며 갈등을 겪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있었다. 유민주는 도은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지원 여사에게 했던 모든 모욕적인 말과 행동들을 떠올리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눈물이었을까? 구치소에 수감된 유민주는 면회를 온 변호사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변호사님, 어머니, 한지원 여사님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칠 후 한지원 여사는 유민주와의 면회를 수락했다. 구치소의 차갑고 어두운 면회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한지원 여사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하고 냉정했지만 유민주의 눈에는 절망과 회한이 가득했다. 어머니, 유민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니? 한지원 여사는 조용히 물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민주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어머니께 했던 모든 모욕과 무례한 행동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고 교만했습니다. 한지원 여사는 유민주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복수심이 아닌 씁쓸한 연민이 서려 있었다. 너의 죄는 내게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너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알아요. 알아요, 어머니. 유민주는 한지원 여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산도 명예도, 그리고 도은 씨의 사랑도. 그 모든 것은 네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다. 너는 탐욕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나는 너에게서 재산이나 명예를 빼앗은 것이 아니다. 너 스스로가 그것들을 버린 것이다. 유민주는 한지원 여사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유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왜 40년 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셨나요? 왜 그 초라한 모습으로 사셨나요? 한지원 여사는 유민주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내 아들 도훈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바랐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세워 도훈이를 키웠다면 도훈이는 결코 너의 가족의 탐욕을 깨닫지 못했을 거다. 나는 너희를 시험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아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숨겼던 거다. 그녀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유민주는 그제야 한지원 여사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했다. 그녀는 한지원 여사가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였는지를 깨달았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유민주는 마지막으로 한지원 여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한지원 여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유민주와의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복수를 완수했고 자신의 아들을 지켰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지원 여사와의 마지막 면회 이후 유민주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새롭게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옷과 값비싼 보석을 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유민주의 부모인 유 회장 부부 역시 모든 것을 잃고 몰락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한지원 여사의 복수는 완벽하게 끝이 났다. 그들의 탐욕은 그들 스스로의 무덤을 파게 만들었고 한지원 여사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내렸다. 한편 도훈은 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했는지를 깨닫고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가 물려준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작은 사무실을 얻어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의 사업은 처음에는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정직함과 강인함을 바탕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어머니 한지원 여사는 아들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그것이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도훈은 어머니의 믿음에 보답하듯 몇 년 후 작은 회사를 성공적으로 키워냈다. 그는 더 이상 재벌가의 사위라는 타이틀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한 한지원 여사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도훈은 성공한 후 가장 먼저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이제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지원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다.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단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항상 너를 믿고 응원했다. 너는 너의 삶을 너 스스로 만들어갔고 나는 그것이 가장 자랑스럽다. 도훈은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이 자신의 가장 큰 재산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한지원 여사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모은 재산을 바탕으로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자선단체를 설립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남의 대지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였다. 유민주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한지원 여사가 설립한 자선단체에 찾아갔다. 그녀는 한지원 여사를 만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싶었다. 그녀는 한지원 여사를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지원 여사는 유민주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민주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말했다. 민주야, 잘 지냈니? 유민주는 한지원 여사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한지원 여사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한지원 여사는 유민주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다, 민주야. 과거의 일은 모두 잊어라.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네가 과거를 뉘우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다. 그녀의 말에 유민주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한지원 여사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한지원 여사처럼 남은 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이야기의 마지막 한지원 여사는 아들 도움과 함께 강남의 한 작은 공원을 걷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수많은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다. 그녀는 강남의 거대한 빌딩 숲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훈아, 저 모든 것들은 다 한때일 뿐이란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따뜻한 기억은 영원히 남는 법이지. 나는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녀의 말에 도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어머니의 손처럼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물려받았다. 바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였다.